자, 선생님이랑 함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 여기 내용 정리, 학습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빠르게 정답을 확인해 주는 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OX 문제인데요.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자, 화자인 나가, 자, 여기서의 화자는 나죠. 서술자인 나가 이웃을 관찰하고 그들의 특징을 묘사하며 인물의 특징과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빵떡모자를 썼다든지 성격이 무뚝뚝하다든지 김대호 씨의 키가 길다든지 이렇게 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갈등의 발생과 해소 과정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아니죠. 이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자, 나는 글에 등장하는 이웃들을 서술자인 나입니다. 이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소설, 이 단원의 주제인 심미적 체험, 이들에 대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게 되죠. 자, 인물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의 나는요, 서술자이죠. 먼저 이 사람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 소설의 형체는 등장하진 않지만 이 소설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인물들을 관찰하는 이 사람. 자, 봅시다. 먼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할까요? 무뚝뚝하고 뻣뻣한 성격을 가졌지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한다. 무뚝뚝한 아줌마, 김밥 아줌마였죠. 이해심이 깊으며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한다. 말과 행동이 아주 느리다. 김대호 씨. 우리 김대호 씨의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바가 있죠. 천천히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김대호 씨처럼 느긋느긋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었죠. 자,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에 살며 이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 그치, 서술자인 나죠. 좋아하고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좋아하고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빵떡모자 아저씨. 트럭 가게 아저씨죠. 자, 그러면 8번 봅시다. 보기에 당하는 단어가 어울리게 들어가시면 돼요.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는 자신이 하는 일에 어때요? 뭐면 좋을까요? 열정적이고, 그쵸? 자, 내가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을 소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자기 하는 일에 몰두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예술가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목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며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우리가 이렇게 모퉁이 지나치다가 살짝살짝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며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볼게요. 서술자 나는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 그리고 김대호 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등장인물에 대해서 예찬적인 이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긍정하고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가치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 서술자는 이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죠. 자, 소설 내용에 의해 정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물의 특징을 잡아서요. 그들을 왜 예술가라고 부르는지 그들의 공통점을 볼게요. 자, 이 아줌마가 만드는 맛은요. 김밥은 아주 환상적이라고 했어요. 사실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 넣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는 활동이 사실 더 중요해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김밥 많은 행위에만 몰두하는 이 아주머니. 그리고 자신의 물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물품을 파는 이 아저씨. 자신의 작품에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자부심. 자부심, 자기가 파는 물건에 자부심이 있는 이 아저씨. 그래서 이들 공통적인 부분은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웃 어른들이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우리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급식실에 밥을 해주시는 아주머니, 수리해 주시는 기사님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의 모습을 살짝씩 엿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김대호 씨는요, 자, 예술가라고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 아저씨도 키가 크고요. 근데 이제 외향적으로 키가 큰 것만 길쭉길쭉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 이해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폭넓게 이해해주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김대호 씨야말로 요즘 세상에 되게 보기 드문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들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자, 김밥 아줌마는 자신의 아줌마의 김밥을 작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루하네요.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이 빵떡 아저씨, 빵떡 모자 아저씨라고 할까요? 예술가를 칭하는 등 김대호 씨처럼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이 사람이 교과서에서 기억나시나요? 아마 행운이라고 했었나요? 선물이라고 했었나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좋아할 호자예요. 좋아하고 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찬양하고 있다.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 자,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감상을 통한 심리적 체험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이 인물들을 만났잖아요. 우리 어떤 삶의 어떤 내 마음의 변화, 이분들 진짜 성실하시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나 이런 여운들을 우리는 심리적 체험이라고 해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나 뭐 예능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감동이나 감흥, 그게 긍정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불쾌하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든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죠. 김밥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첫 번째 예술가. 그 다음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물건을 파는 두 번째 예술가 아저씨. 그리고 이 김대호 씨를 통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가져볼 수 있었죠. 자, 그럼 3페이지 빠르게 갈게요. 자, 이 글의 정리 한번 봅시다. 주제는 평범한 이웃들에 대한 어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한 독자의 심리적인 체험. 이것이 이 소설의 어떤 주제겠죠. 그리고 서술자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관찰하고요.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갈등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이 글의 주된 특징입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 이 페이지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답만 볼게요. 소설 김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에서 서술자 나는 주변을 관찰하고 있다. 소설 김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공간적 배경은 서술자가 살고 있는 북한산 자락 밑에 있는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네다. 이 동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죠. 소설 김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평범한 이웃의 삶에 관한 심미적인 체험을 주제로 하고 있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에서 서술자 나가 소개하는 예술가 두 사람은 누구예요? 김밥 많은 아줌마와 빵떡 모자 아저씨. 선생님은 생략해서 쓸게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의 김밥 아줌마와 빵떡모자 아저씨는 모두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소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에서 나는, 서술자인 나는 요즘같이 정신없는 돌아가는 세상에서 김대호 씨처럼 느릿느릿하게 살면서도 주변인들을 넉넉하게 이해해주는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여깁니다. 7번. 이 소설의 제목은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어떤 우리 주변에 이 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어떤 평범한 이웃을 소재로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는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볼게요. 나의 내적 갈등, 나의 서술자의 내적 갈등, 속으로 고민하는 거. 이걸까? 저걸까? 예를 들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한 사람의 감정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나타나서 대립되는 현상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전혀 이 소설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 이건 확실히 아니죠. 우리 3번은 모르겠죠. 근데 긴장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짧고 간결한 문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죠. 내가 주변 인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게 맞죠. 정답은 3번이다. 자, 나머지는 안 볼게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2번 보죠. 나는 예술가들이 많은 동네에 산다. 맞는 것 같죠? 김밥 아줌마가 만드는 김밥은 매우 잘 팔린다. 그렇다고 했어요. 빵떡모자 아저씨는 장사를 쉬는 날이 거의 없다. 결혼식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온대요. 자, 자신이 파는 물건에 자부심이 많다. 나는 누가 누구를 더 김밥 아줌마보다 빵떡 아저씨를 더 높게 평가한다. 그렇진 않고요. 이들에 대해서 모두 다 조금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김밥 아줌마, 빵떡모자 아저씨를 예술가라고 부를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서술자인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맞는 것 같네요. 자, 김밥 아줌마는 일을 할 때 자주 화내는 것을 보니 김밥을 만드는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보나마니 아니죠. 왜 그랬어요? 몰입이 되지 않아서 김밥이 흐트러지거나 옆구리가 터지거나 이런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몰입이 안 돼서 싫어했습니다. 4번.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요. 비판적이다, 시크하다 전혀 아니죠. 예찬적인 태도를 가지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삶의 태도를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이 글의 등장인물과 가상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자, 질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가상 인터뷰 한번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아줌마 김밥을 만들 때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에서 얘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인물의 어떤 특징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질문을 배제하시면 돼요. 김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이 아주머니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는, 그쵸? 이거 맞을 것 같아요. 빵떡모자 아저씨 트럭 행상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 요게 좀 아니지 않을까요? 앞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이분이 자기 삶에 대해서, 트럭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의 캐릭터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 중 서술자인 나가 김밥 아줌마의 김밥을 작품으로 보는 이유로 어려운 것. 맛이 환상적이래요. 맞죠? 하루에 한정된 양? 이런 내용 정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가격이 높은 편? 요것도, 자, 텍스트 작품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없었죠. 자, 기억과 리을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없네요. 보기 어려운 거. 니은과 디귿이네요.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때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 글을 읽고 김대호 씨를 평가한 내용.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이다. 느리지만 자신의 일을 꼼꼼하게 한다는 진술이 있었죠. 맡은 일을 실수 없이 신속하게. 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해의 길이도 길다. 별명 싫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 아마 정답은 2번인 것 같아요.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찾아볼까요? 김대호 씨는요. 볼게요. 여기 김대호 씨의 여기 특징이 여기는 없는데요. 선생님 아마 원래는 지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편집하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요. 느리지만 자신의 일을 침착하게 잘 해낸다라는 진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A부터 E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A의 진술이 뭘까요? 자, 여기 많이 만날 수 있대요. 우리 동네 오면 요거 A 못하는 것 같아요. 요 A인 것 같아요. 그이는 김밥을 파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을 만드는 행동에 몰두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자, 김밥에 열중하는 아줌마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B 볼게요. B는요. 빵떡 아저씨가요.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 자기 물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아저씨의 특징. 아저씨가 자신을 파는 물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죠. 다른 일에 관심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물건을 막 이야기한대요. C 볼게요. 자, 자기 물건보다 더 좋은 마늘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날로 장사를 집어준. 자기 물건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맞는 거죠. D 볼게요. D는요. 행여라도 전화를 건 상대방이 잘못 알고 다시 물으면 김대호 씨인가요? 라고 물으면 네, 제가 긴데요. 제가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웃기냐면 이 사람이 키가 길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긴데요 사투리로 제가 맞는데요. 김대호 맞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치 제가 길이가 긴데요처럼 들으면 이 동음이 이어져.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별명이 생긴 이유와 행동에 관련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2 볼게요.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아니죠.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씩 이렇게 김대호 씨처럼 여유를 가지고 있는 유리한 삶의 태도도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8번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